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방송 이성란입니다.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시작되었어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연이 있다면 어떤 인연인가요? 부모님? 자녀? 아니면 형제 자매? 또는 친구나 지인, 동료 등등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아닌 돈과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돈과 언제부터 인연이 시작되었나요? 이런 질문 처음 들으시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돈과의 인연이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첫 용돈을 받았을 때를 돈과의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난 태어나자마자부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돈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인가요? 생각이 나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바로 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돈과의 인연이 과연 나와 언제 그 인연이 끝이 날까요? 이 또한 대답이 다 다를 텐데요. 누구는 은퇴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를 그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내가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소중한 생명인 아이를 갖게 되면 엄마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한지, 그리고 그 개월수에 맞게 잘 자라고 있는지 중간중간 진료를 받게 되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나요?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미리 준비하게 되죠.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정과 추석,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제사 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차례를 지내고 제사상을 준비하면서 돈을 쓰게 됩니다. 이 얘기 또한 우리가 사망한 그 이후에까지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돈과의 인연은 참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저는 한 글자만 살짝 바꿔봤습니다. 지전지기면 백전불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피지기에서 상대를 뜻하는 피라는 글자를 돈을 뜻하는 전이라는 글자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전지기면 백전불태다. 즉 돈을 알고 나를 알면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돈이 가진 속성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지전지기면 백전불태다 라고 했습니다. 돈을 안다라는 것, 돈의 정체를 이해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인데요. 우리는 흔히 상대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의 정체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만큼 정체를 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의 정체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돈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체이면서 소비 지향적이다. 이 말은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 2회 때 방송에서 김삿갓의 전이라는 시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갔다가도 다시 오고 왔다가도 또 가니
라는 뜻을 담긴 거복할래 레복거라는 이 말은 정말 쉽게 설명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발이 달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소비하기가 쉽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도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걸 좋아하고 공부하기보다는 노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지 않나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나면 자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으름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안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뇌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요. 바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뇌행동 실험 연구팀에 따르면 뇌는 본능적으로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가만히 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게으른 천성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호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바로 게으른 본성을 역행하는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게으른 본성을 역행한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죠? 게으른 본성을 역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삶의 기준을 한번 바꿔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편리함과 불편함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살아왔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편리함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성능이 괜찮은 핸드폰인데도 신상품이 나오면 바꿔줘야 하고 가구나 가전제품 등 그 외에 물건들도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삶의 기준을 편리함에서 불편함으로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불편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이지만 쉽지 않다라고요?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습관이 되면 쉽습니다. 저 또한 제 삶의 기준을 바꿔가는 데 있어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고급 브랜드를 사고 싶을 때 이제는 의식적으로 제 자신에게 자동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부자로 살래? 부자로 보일래? 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정말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로 보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실천사항입니다.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니면 수첩이나 내 휴대폰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뇌가 의식할 때까지 시각화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에 큰 변화를 찾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